구독자 여러분, 돈포겟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 1월 10일 평일이고요. 첫째, 거주 이전 사실상 막혔습니다. 이 이상은 게임 오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세종과 대구 집값이 폭락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재 주택시장,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앞으로 DSR 추가 규제까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등 가지고 있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은 더 한도가 줄어듭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편입이 됐으며 국민 1인당 총 소득은 연간 약 3만 5천 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27위인데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으로 점점 빈곤하고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비싸 눈 돌렸는데 DSR 규제 때문에 가로막힌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는 실수요자입니다. 실수요자. 수요원으로서 사실상 중요한 존재인데 DSR 규제 때문에 막혔다고 합니다. 아파트 대체제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빌라와 그 다음에 오피스텔. 오피스텔 중에서도 거주용과 상업용이 나눠져 있습니다. 요즘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투룸이나 방을 아파트 형식과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아파텔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주 공간으로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파텔이 이전에는 규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 많이 일어났었고 분양가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급등하고 입주 물량도 뚝 오피스텔 수요는 꾸준하겠죠. 왜냐하면은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빌라와 오피스텔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무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주목받던 오피스텔도 올해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됐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아파텔, 빌라 전부 다 대출 규제로 포함이 된 거죠. 59제곱미터, 59제곱미터면 약 17평에서 18평 정도가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평균 청약 경쟁률은 50대 1만 7천여 가구 모집에 85만 명이 되고 몰렸다. 수요가 갑자기 급등을 한다는 거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아파트의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오피스텔과 빌라의 거래량이 상승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웠고 LTV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DSR 추가 규제가 들어오면서 대출 총액이 2억 원이 넘을 경우 무조건 DSR 추가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을 한도를 높이려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그 다음에 카드론부터 정리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소득 6천만 원 정도의 AC 40%의 한도로 인해서 3억 6천만 원 정도가 한도로 나왔고 12억 원, 9억 원 초과 같은 경우는 20%이기 때문에 4억 2천만 원이 나오게 됐던 거였죠. 근데 올해 1월부터 DSR 추가 규제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은 3억 5천만 원으로 제한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상 이 3억 5천만 원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담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신용대출이 1억 원이 있었을 때 12억 원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 원으로 무려 3억 2천 정도가 줄어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소득이 대략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연소득 4천만 원을 기준으로 6억 원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보금자리론을 활용을 해서 3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2억 9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시드머니가 많이 있어야지만 주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부부 합산이든 개별이든 돈을 많이 벌고 있어도 조금 더 좋은 주택, 조금 더 비싼 주택으로 이전을 하기가 제한이 되어 있다. 거주
이전의 제한이 막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DSR 때문에 LTV가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DSR 하나로 꽉 묶어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백하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헌법입니다. 사람이 거주나 이주에 대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는 것까지의 자유까지 출국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국외 이주의 자유, 입국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DSR 규제가 들어오는 바람에 1주택자, 다주택자, 갈아타기, 실수요자 등 국민들이 힘들고 빈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좋아도 DSR이 걸리고 좋은 아파트를 가려고 해도 DSR이 걸리기 때문에 오로지 현금과 부자들만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공급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세종 아파트값 16주째 하락하고 대구 미분양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세종 같은 경우는 인구수 변화가 계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9년 전보다 27만 명이 늘어난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입주 물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도 세종의 입주 물량은 적정 수요보다 아주 많았고요. 2021년에는 7,668가구로서 적정 수요의 4배 이상이 증가한 공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내년에 2022년은 2,157가구로서 적정 수요보다 조금 더 많은 물량이겠지만 2023년과 2024년을 보게 되면 여전히 적정 수요보다는 조금 낮은 물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공급이 확실히 많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세종시는 2021년 1월부터 현재 2022년 1월까지의 매매 변동률은 4.8%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전에 입주 물량이 2020년과 2021년에 그렇게 많은 공급인데도 불구하고 세종은 상승을 했습니다. 세종의 월간 가격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는 급격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었는데 2021년 7월부터는 조금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2021년 12월에 집계된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는 매매 가격 지수 155.3이고요. 전세 가격 지수는 137.1입니다.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은 하락세가 아니라 잠깐 보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구의 인구수 변화입니다. 대구는 2008년도에 250만 명 정도의 인구수 변화가 있었으나 현재 2021년 기준으로 해서 240만 명, 즉 인구수가 20만 명 정도가 줄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역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대구 같은 경우는요, 2021년 16,904가구로서 적정 수요보다 5,000가구가 넘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2022년에도 적정 수요보다 더 높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공급이 폭탄으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가격은 당연히 하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까지도 그 하락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2025년에는 공급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2023년과 2024년에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2025년까지는 좀 버티게 되면 프리미엄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세종과 현재 대구가 차이점이 나는 게 뭐냐? 바로 양질의 아파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더샵, 그 다음에 프로지오 등 좋은 아파트들이 대구에는 공급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종에는 공공임대에서 개발한 LH 아파트들의 공급이 쏟아지고 있다. 이 차이를 꼭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현재 1월까지의 대구 모습은 0.1에서 0.2%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래도 여태까지의 상승세가 무섭기 때문에 하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현재 2021년 12월 기준으로 대구의 매매 가격 지수는 121.9고요. 전세 가격 지수는 116.5로서 아직까지도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으나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공급 물량이 현저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 변화는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에 가장 무서운 거는 공급이고요. 가장 지표를 알 수 있는 거는 미분양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분양이 서울에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2013년까지 부동산의 대위기, 대하락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시장은 가라앉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돈포겟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